안녕하세요, 카닥TV 곤잘로입니다. 최근 출시된 5세대 디올류 산타페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와 출시 시점이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두 모델을 비교하시고 또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 저희가 소렌토 기본형을 영상으로 다뤄드렸었죠.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디올류 산타페 실사를 빠르게 찍어 왔는데요. 실사를 보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기본형 익스클루시브는 아닙니다. 아쉽게도 기본형은 아니고요. 중간급인 프레스티지, 많은 분들이 보실만한 프레스티지고, 옵션으로서 빌트인 캠2, 듀얼 선루프, 현대 스마트 센스,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 그리고 디자인 플러스 2가 들어가서 2.5 가솔린 터보 기준 4,547만원짜리 구성입니다. 우선 외장부터 살펴볼게요. 컬러는 마그네틱 그레이 메탈릭입니다. 이번 산타페에 이 테라코타 오렌지나 얼시 브레이스 메탈릭, 오카도 그린펄 이런 좀 특이한 컬러들이 많아서 지금 보시는 마그네틱 그레이 메탈릭처럼 좀 차분한 컬러가 오히려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많이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진상으로는 좀 밝게 찍혔는데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보다는 살짝 좀 더 어두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쥐색,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무광 플라스틱의 클래딩이 좀 묻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꽤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뒷면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은 이렇고요. 테일램프로 말이 많았는데 테일램프 내부 그래픽이라든지 하단부의 크롬 장식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좀 잘 어울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리어 와이퍼도 이 안쪽으로 깔끔하게 숨겨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단정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들어가는 풀 LED 헤드램프, 프로젝션 타입이고요. 기본형인 익스클루시브에서는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외관에서 기본형의 티를 내는데, 프레스티지까지 올라오면 외형에서부터 나 기본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라디에이터 그릴은 캘리그라피와 다르고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프레스티지가 동일하게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들어가 있죠. 사진상에 보이는 휠은 20인치 휠입니다. 이 20인치 휠은 디자인 플러스 1에 묶여 있는데요. 만약 디자인 플러스 옵션을 넣지 않는다면 익스클루시브와 동일한 18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갑니다. 연비나 승차감 면에서는 18인치 휠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20인치 휠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 이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 산타페와 잘 어울리는 듯해 보였고요. 타이어는 넥센 로디안 GTX, 사이즈는 2545R2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 하단부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위한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 하단부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를 발라서 좀 디테일을 많이 살린 듯한 모습이고, 사이드 미러 유리에 붙은 느낌표, 이건 훅측방 충돌 방지 보조인데요. 스마트 센스 옵션을 넣지 않아도 이건 익스클루시브부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경고 기능은 기본이 돼 스마트 센스 옵션을 넣는다면 훅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자동으로 제동까지 들어가는 기능까지 추가가 되고, 이 밖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좀 더 고도화되고, HD, 즉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2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기능이 들어갑니다. 스마트 센스 옵션은 79만원이고요. 프레스티지부터 선택이 가능하고 기본형인 익스클루시브는 선택이 불가하게끔 구성해놨습니다. 추가로 이런 디테일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사이드 팬더 쪽에 이렇게 산타페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고, 필러 쪽에 블랙 하이그로시도 아낌없이 썼고, 프레스티지의 기본인 루프렉도 이렇게 까맣게 처리를 한 것도 눈에 띄었고, 범퍼 밑단에도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를 조금은 발라놨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건 이 프레스티지에서는 이 부분은 무광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놨거든요. 근데 좀 면적이 커서 페인트 그리고 유광 플라스틱, 무광 플라스틱이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게 아쉽다면 캘리그라피까지 올라가야겠죠. 에어로 타입 와이퍼가 기본이고요. C필러에 붙은 손잡이, 이거 많은 분들이 눌러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주변부가 블랙 하이그로시여서 지문이 꽤 많이 묻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테일게이트 손잡이 쪽도 블랙 하이그로시를 발라놨습니다. 다만 SUV에서 이런 구조가 이 안쪽으로 먼지가 많이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될까? 비오는 날이나 노면이 좀 굳은 길을 다닐 때 후방 카메라가 더러워져서 후진할 때 좀 카메라가 가려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했어요. 구조상 와류 때문에 카메라가 좀 더러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MX-5 산타페에서는 기본으로 달립니다. 다만 이 테일게이트 쪽 D필러가 거의 직각에 가깝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테일게이트가 바깥으로 휙 하고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뒤쪽에 차가 붙어 있을 때는 이게 열릴까? 열다가 뒷차를 본넷을 이렇게 박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뭐 후진 주차를 했을 때 벽을 이렇게 박을 수도 있고요 해서 조금은 주의해서 열어야 되지 않을까, 구조상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테일게이트 용량은 충분해 보였고 이렇게 턱도 아래쪽으로 싹 내려가는 타입이어서 물건을 넣고 빼기가 굉장히 편리하겠다, 트렁크 턱도 낮고요 해서 트렁크의 활용도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수납 공간도 굉장히 깊게 파여 있고요. 220V 인버터도 기본이고 이렇게 원터치 폴딩도 마련되어 있고 해서 트렁크 쪽에서의 활용도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겠다. 하지만 여닫을 때 좀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 터보 가솔린의 엔진룸, 엔진이 굉장히 낮게 깔려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엔진룸의 마감도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인슐레이터도 굉장히 널찍하게 발려져 있었고 엔진룸이 좀 깔끔해 보이도록 플라스틱도 넓게 덮어놨습니다. 그럼 익스테리어는 여기까지 보고 인테리어도 한번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디자인 플러스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 플러스를 선택하면 블랙 원톤, 피칸 브라운 투톤, 그리고 그레이 투톤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그레이 투톤 컬러죠. 사진상으로는 약간 아이보리 컬러에 가깝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밝은 계열의 그레이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하얗지는 않고요. 사진보다는 좀 더 밝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 투톤 컬러를 선택하면 가니쉬는 애쉬 그레이 오크 내장재로 바뀌고요. 실제 나무 같은 질감이 살짝은 느껴지고 메탈 포인트도 잘 어우러져 있고 스티치도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서 꽤 다채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운전대가 이렇게 완전 밝은 색이어서 좀 때를 많이 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투톤 가죽 스티어링 휠은 캘리그라피에서만 제공되니까 프레스티지에 디자인 플러스 넣을 계획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전대가 빨리 때 탈 수 있다는 거, 좀 관리에 신경 써야겠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트에서 디자인 플러스 옵션을 넣는다면 시트가 인조 가죽에서 천연 가죽으로 바뀌죠. 질감은 나쁘지 않았어요. 엄청 부드러운 가죽의 질감은 아니었지만 약간 촉촉한 느낌이 들어서 인조 가죽 대비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포인트도 중간중간 들어갔었는데 문제가 이 차가 전시된 지 24시간이 안 된 차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오셨겠지만 시트 방석 날개 쪽에 벌써부터 이렇게 주름이 살짝 가 있더라고요. 이 날개부가 엄청 단단한 타입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데 민감하신 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디자인 플러스 옵션을 선택하신다면 여기 그리고 이 콘솔 사이드부에 가죽을 덮고요. 대시보드 위쪽은 실제 가죽은 아니지만 이렇게 스티치 룩이 들어가 있어서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죽인지 플라스틱인지 우레탄인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죽, 가니쉬, 메탈 이런 포인트들이 군데군데 잘 어우러져서 디테일을 보는 좀 재미가 있었어요. 보트에서 디자인 플러스 옵션을 넣는다면 이렇게 앰비언트 무드램프 들어가고요. 도어 스텝도 메탈로 바뀝니다. 추가로 천장도 스웨이드로 바뀌어요. 필러, 헤드라이너, 그리고 선바이저까지 전부 스웨이드로 바뀌고요. 사진상으로 질감이 잘 느껴지실지는 모르겠는데 모가 약간은 좀 긴 편이었어요. 스웨이드 치고도. 그래서 사진만 봤을 땐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꽤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옵션으로 선택한 듀얼 와이드 선루프인데요. 신형 소렌토와 비교하면 좀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죠.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니고 이렇게 선루프가 두 개가 하나하나씩 들어간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특히 이 앞쪽 선루프와 뒤쪽 선루프 사이의 공간이 좀 많이 두껍더라고요. 아무래도 강성을 위해서 이렇게 간격을 벌려놓은 게 아닐까 싶은데 통유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뒤쪽의 선루프는 트렁크까지 좀 길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3열 타신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면 운전석 전동 시트, 디올류 산타페에서 기본이죠. 대신 프레스티지는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추가되고요. 애프터블로어까지 갖추고 있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 전트림 기본이고 활용성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남습니다만 프레스티지는 듀얼 스마트폰 충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본이고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와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기본이 사양이고 앞좌석 열선과 통풍 시트뿐만 아니라 후석 열선까지 이렇게 기본입니다. 보트에서 프레스티지는 12.3인치 컬러 클러스터도 기본입니다. 기본형인 익스클루시브에서는 HUD와 함께 묶여서 124만원짜리 하이테크 플러스 옵션을 넣어야만 주는 거죠. 프레스티지는 HUD가 59만원짜리 옵션으로 빠져나와 있고 대신에 12.3인치 클러스터가 기본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 키도 있고 시트백 USB 충전 포켓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눈에 띄었는데요. 다른 시승기에도 많이 나왔지만
양방향 멀티 콘솔. 확실히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조명도 있고 깊이도 깊고, 뒷좌석 쪽으로는 이렇게 슬라이딩 수납 공간도 추가가 되고, 이렇게 안쪽에 트레이를 올리면 수납 공간을 굉장히 깊게 쓸 수 있는, 굉장히 공간을 극대화한 그런 아이디어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여닫는 버튼 쪽에 크롬을 바른 것만 봐도 확실히 신경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은 사실 눈에 안 띄는 부분인데, 다만 좀 아쉬웠던 건 이 부분이 좀 뻑뻑했다라는 게 살짝 아쉬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차는 시트 플러스 옵션이 빠져있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틸트 그리고 텔레스코픽이 수동식이라는 거, 그리고 룸미러는 더 뉴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많이 얇아졌다는 거, 룸램프 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멀티트레이 쪽 수납 공간은 여전히 좀 작게 느껴졌다는 게 눈에 띄었고, 이번 소렌토도 여전히 창틀 마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다른 데 비해서는 이 멀티펑션 스위치가 조금 밋밋하고 성의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소재가 쓰여서 앞쪽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후석인데요, 후석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간 정말 잘 뽑아냈고, 시트고가 조금은 높아서 키가 작거나 어린이 친구들은 좀 타고 내리기 불편할 수도 있겠다, 사이드 스텝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살짝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루프가 뒤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모습 보이시죠? 추가로 프레스티지는 2열 수동식 선커튼 기본이고요. 그리고 후석에도 이렇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4,547만원짜리 구성의 프레스티지를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이 차가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다는 게 느껴졌던 게, 저희가 여기서 촬영하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차를 보시더라고요, 꼼꼼하게. 그 중에는 계약을 실제로 하신 분도 많았었고, 계약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구성이 좀 부담되는 금액대여서 실제 이렇게 출고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도 구매하시기 전에 디자인 플러스 옵션이 어떤지, 그리고 프레스티지의 구성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께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실사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시승 리뷰도 빠르게 준비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